한정식당의 조용한 룸안, 깔끔하게 차려진 상견례 테이블 위로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았다. 박정숙은 가장 구석 의자에 앉아 손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최명숙은 처음부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살짝 찌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시다 은퇴하셨나요? 정숙이 말하기도 전에 혜진이 서둘러 대신 답했다. 그냥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명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이고, 아무래도 우리랑은 좀 사는 환경이 다르긴 하네요. 순간 서윤의 눈빛이 굳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었지만 손등에 남은 세월의 굴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정숙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박동기, 은빛 머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남자가 자리 한가운데를 향해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동기는 방 안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박소령님 맞지요? 그의 한마디에 숟가락을 들던 최명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혜진과 서윤도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오랜만이에요. 그 시절 인연이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명숙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어머님 군인이셨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고 박동기가 대신 말했다. 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세요. 나라 위에 목숨 걸던 분인데.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바뀌었다. 서윤은 숨을 삼키며 할머니를 바라봤고 혜진은 아직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정숙은 그 시선을 모두 받아내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춰둔 불꽃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공기가 서늘해진 가운데 최명숙은 짧게 헛기침을 했다. 그래도 뭐 예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그냥 은퇴하신 거죠? 그녀의 말투엔 여전히 은근한 하대가 묻어 있었다. 정숙은 허리를 곧게 세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할머니로 사는 게 더 자랑스럽습니다. 명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이고, 뭐 군인 출신이라면 거친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 집안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날아들었고 서윤은 참다 못해 주먹을 꽉 쥐었다. 혜진은 어머니의 손등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정숙은 딸을 향해 고개를 살짝 흔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물을 들이켜며 말을 삼켰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 자리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앉아 있지만 최명숙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향했다. 명숙은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말했다. 제가 알기론 군대에서 전역하면 다 뭔가 변변한 자리로 가던데요. 그 말 속엔 당신은 못난 쪽이었겠다는 비웃음이 숨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동기가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찾아내 정숙에게 건넸다. 정숙은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화면을 돌려 테이블 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작은 화면 속에는 정숙의 군 시절 사진, 그리고 선명한 문구가 떠 있었다. 육군 특수임무부대 박정숙 소령. 명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소소령? 박동기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분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혜진은 떨리는 숨을 참으며 어머니를 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 반응들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정숙의 소령 사진을 본 뒤에도 최명숙은 쉽게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는 서둘러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무리 과거가 대단했어도 지금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신 거잖아요.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엔 억눌린 불안이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명숙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은 척하며 손을 휘저었다. 참나 강한 사람이면 뭐해요? 결국 딸 하나 제대로 시집 보내기 힘겨워하는 신세인데. 그 말은 식탁 위에 얼음물처럼 떨어졌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할머니 무시하지 마세요. 정숙은 손으로 손녀의 팔을 가볍게 잡아 안쳤다. 그녀는 딸과 손녀를 보호하듯 단단한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봤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각오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든 카드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명숙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서 반찬 젓가락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다. 정숙은 물컵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삼켰다. 그러나 오래전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명숙이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과거에 무슨 직함이 있었든 결국 부모가 자식 인생 짐이 되면 안 되죠.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혜진은 당장이라도 언성을 높이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어 딸을 말렸다. 괜찮다. 정숙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정숙의 손가락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홀로 아이를 키웠던 세월과 군복을 벗고도 벗지 못한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나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묵직하게 바닥에 떨어졌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작은 손이 전하는 체온이 정숙의 마음속 불안을 잠시 진정시켰다. 정숙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고 방 안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명숙은 자신의 길을 되찾고 싶었는지 다시금 정숙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여기서는 그냥 우리 집안에 얹혀가는 신세 아니세요? 그 말에 혜진과 서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정숙은 순간 숨을 거칠게 들이켰지만 다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꾸며진 웃음이 아니라 상대가 모르는 비밀을 품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얹혀가는 신세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럼요. 저희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 게 뻔하니까요. 그녀의 말투엔 자만심이 섞여 있었다. 지원의 아버지가 없는 걸 문제 삼는 듯한 시선까지 담겨 있었다. 혜진은 손끝을 웅크리며 분노를 삼켰다. 정숙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런 말이죠. 정숙은 의자를 살짝 앞으로 끌며 말을 이었다. 어떤 게 진짜 챙김인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순간 명숙의 눈에 스치는 불안. 그 감정을 읽은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 식탁 위에서는 서늘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서 가장 떨고 있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딸과 손녀였다. 혜진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왜 늘 엄마 뒤에 숨기만 했을까? 그동안 엄마의 상처 깊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서윤은 더 참지 못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자격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명숙은 얼굴을 굳히며 서윤을 쏘아보았다. 정숙은 조용히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나 괜찮다.
하지만 그 손짓에는 이제 내가 지킨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정숙은 명숙을 향해 똑바로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엔 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우석이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걸 명숙만 모르고 있었다. 잠시 후 박동기가 차분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숙은 봉투를 열지도 않은 채 명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오랜 시간 다져온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다. 명숙은 허리를 곧게 세우며 비웃었다. 무슨 중요한 문서라도 들어있는 줄 아세요? 박동기는 봉투 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 그 아래 적힌 이름이 명확하게 빛났다. 박정숙. 명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숙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동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보탰다. 박소령님은 전역 후 전사자의 유가족을 돕는 비공개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석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존경이 비쳤다. 반면 명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고스란히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듯했다. 정숙은 더 과시하지도 설명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말을 아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두가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잠시의 정적 끝에 정숙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람에 대해 말을 할 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알고 나서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전체를 흔들 만큼 단단했다. 정숙은 가볍게 손목을 돌렸다. 그리고 박동기가 테스트하려고 가져온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사모님. 정숙이 스윽 명숙의 눈을 바라봤다. 남의 신분과 환경을 평가하기 전에 본인의 발자취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USB 속에는 명숙의 비공개 로비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다. 건설업체에게 받은 고가, 선물, 비밀 회동 기록, 모두 날짜와 장소가 명확히 남아 있었다. 명숙의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해? 정숙은 실소도 없이 말했다.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사과하세요. 그가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하는 눈빛이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명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상대를 얕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은 반드시 돌려드립니다. 그 말 한 줄에 이 상견례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 최명숙은 입술을 떨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방금까지 자신이 내뱉던 말들은 한순간에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손을 주먹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 목소리는 지금껏 볼 수 없던 작은 목소리였다. 평소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그 자만심 많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숙은 비웃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명숙의 눈을 마주했다. 명숙 씨. 정숙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따뜻했다. 저는 이 지방과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제 가족을 내리깎는 말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러 왔습니다. 우석은 깊이 고개를 숙여 정숙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온기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 상견례는 무너짐이 아니라 비로소 만남이 완성되는 순간이 되었다. 상견례 자리가 정리되고 모두가 식당을 나섰다.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뒤돌아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서 쏟아진 수많은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찌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오래 묵은 무게를 내려놓은 듯 곧게 펴져 있었다. 혜진이 다가와 팔짱을 꼈다. 엄마 정말 멋졌어. 정숙은 웃으며 딸의 이마에 살짝 손을 얹었다. 난 그저 내 손녀가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이고 싶을 뿐이야.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끝없이 깊었다. 서윤이 달려와 정숙을 꼭 안았다. 할머니, 최고. 그 포옹은 말보다 강하게 정숙의 굳은 마음을 다독여줬다. 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골목 끝에서 우석이 다가와 정중히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숨김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 정숙과 우석은 식당 앞 작은 벤치에 함께 앉았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온기 있었다. 우석이 조심스레 말했다. 장모님 같은 분이 제 가족이 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살짝 젓고 미소를 지었다. 자랑스러울 것도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지. 하지만 그 말엔 오랜 세월 지켜온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우석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다. 저희 어머니 천천히라도 변하실 거예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과 혜진이 벤치 옆에서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오래도록 그리던 정상적인 가족의 풍경 같아 보였다. 정숙은 속으로 느꼈다. 이제 더는 숨을 것도 참을 것도 없다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서로 지켜야 해. 우석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두 가족의 거리가 처음으로 가까워졌다. 며칠 뒤 정숙은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말투가 너무 무뚝뚝하다며 장난스럽게 투덜거렸고 정숙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흘깃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 걸어온 길 위에 비로소 떠오른 편안한 온기였다. 식탁에서의 상처와 복수는 이제 그녀 삶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낸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정숙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 속에서 서윤과 혜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숙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지.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어 주었다. 과거는 그녀를 숨게 만들었지만 사랑은 그녀를 걷게 만들었다.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세요.